네, 7월 29일 수요일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홍선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올해 2026년은요. 증시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이 증시 역사에 여러모로 좀 남는 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양시장 사상 첫 동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요. 이틀 연속 양시장에서 또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이틀 연속이 이번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 금융위기인가요? 전쟁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라고 진짜 너무나 이 궁금함이 왜 이런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속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요런 부분들 우리 서로 마음 좀 나눠가면서 해결책도 찾고 해결책 없으면 좀 같이 화라도 내고 푸념이라도 하고 뭐 그런 시간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현재 5.95% 하락입니다. 자, 5.95% 하락하는 걸 다행이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다행입니다. 오늘 저점이 5,200선이거든요. 고점은 6,200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점과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가 약 100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장중 저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낙폭 회복하면서 5,600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6% 하락으로 66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이 코스닥도 630선이니까요. 660선 조금은 저점에서는 그래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시장을 받쳐주는 건 기관 매수만이 3조 7천억 원 넘게 눈에 띄고요.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2조 1천억 원 잡히고 연기금도 3천억 원 넘는 물량 순매수로 잡힙니다. 개인은 3조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7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역시 팔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눈에 띕니다. 개인이 코스닥 모두 팔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제도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정말 드물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5개 상승이고요. 830개가 넘는 종목 하락입니다. 코스닥에서 120개 정도 상승, 1,500개가 넘는 종목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다른 나라 어떨까를 좀 보면 니케이 물론 하락입니다만 1.7% 하락이고요. 상해 종합 비롯해서 홍콩 항생 뭐 이 중화 증시 쪽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흐름도 또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스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금시공의 장우진 대표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한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제도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시장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맞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 뭐 더 들고요. 이틀 연속 서킷 도대체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금융위기인가 전쟁인가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뭐 왜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제 장중에 5천선 봤었는데 오늘은 아예 마감으로 가면서 지금 5천선으로 마무리가 될 지금 상황이고 고점과 저점 차이가 1000포인트 가깝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시장 진단 글쎄요 분석 뭐 대표님도 어려우시겠지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은 좀 오르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살짝 오르다가 정확하게 10시에 한 10분 지나서 20분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네. 예. 기술적 반등이 막 오락가락하다가 30분부터는 본격적으로 밀렸는데 그 딱 시기가 SK하이닉스 IR 끝나고 나서죠.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나서. 네, 그러면 뭔가 좀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뭔가가 없었다.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LTA도 그냥 10개 회사랑 체결했다.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해주고, 예, 또 지금 배당 관련된 것도 뭐 한간에는 ADR 상장할 때 이제 7월 10일 날 상장했는데
한 달간은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대요. 또 미국 그 증권 SEC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배당 관련돼서도 확대하겠다. 되게 그 알파벳이 상당히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예, 그게 아마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개인들 투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시 무렵에 또 뭐가 있냐면 CFD 계좌들이 또 반대 매매가 나가죠. 반대 매매. 예, 네. 10시부터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10시부터 나가고 또 2시부터는 또 이제 뭐 스탁론 뭐 이런 것도 나간다고 하는데 시간별로 좀 있죠. 예, 근데 네. 2시부터 좀 반등이 나온 거는 그나마 이제 연기금이 그때부터 좀 사고 이러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변동폭이 965.75 포인트예요. 예, 그니까요. 위아래로. 이런 시장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나치게 많이 흔들었다. 변동성에 익숙해지고 싶은데 익숙해지지가 않는 시장이죠.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게 참 이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랬는데 네, 이거 한번 600으로 해볼게요. 네. 선이 좀 600. 예, 네. 지금 요거 코스피네요. 네. 코스피로 보면 잘 안 나오고 이걸로 선물로 보면 네. 30분봉을 보면 지금 외운들의 패턴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요 바운드리에서 계속 여기 되면 선물을 사고 이러면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살짝 추세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좀 되려나 했더니 이 추세 따라서 어제 집어넣고 오늘 더 빼버렸죠. 예, 그리고 이거 과매도 나오니까 잡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패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쭉 터널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추세 전환이 언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가격이 거의 전쟁 직후 가격 4월 초 가격까지 이제 빠진 거죠. 이때 삼성전자 우리 얼마 벌 거로 예상을 했냐면 아마 한 1분기 실적 나오고 깜짝 놀랐을 때죠. 예, 깜짝 놀라기 전이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예, 근데 깜짝 놀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주가가 한번 빵 떴죠. 예, 그때 50억 벌었다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2분기 이제 얼마 벌 거야 이런 얘기 막 나올 때였는데 지금 그 가격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뭐 12개월 포워드 PER이 5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예. 네. 절대적인 수치가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니까 뭐 일단은 뭐 좀 더 뭐 반등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는 좀 해봐도 될 자리까지 빠지긴 빠졌다.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갈 거 아니냐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오늘도 사람들이. 네. 트리거가 뭐겠냐? 트리거가 싼 거죠. 가격이 주가가 너무 싸졌다. 주가가. 예.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물음은 뭐냐면 이 니네 12개월 포워드 PR을 믿을 수 있어? 예, 이런 건데 지금 그러면 그동안 번 거 가지고 계산해도 많이 빠졌다.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뭐가 좋다 그래도 믿지를 않죠.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걸 좀 더 크게 보고 그런 심리는 확실한 것 같은데 자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진짜 오늘 위아래로 100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우리 장호진 대표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5천 결국에 보네요. 마감가로 다시. 네, 다시 보네요. 네, 5천대를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그냥 그 개인적인 계산을 그냥 하고 있을 때 만약에 AI 관련된 우려들이 많이 불거진다고 하면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우려들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불거지지 않았어요. 반도체 가격이 아직 하루도 나타나지 않았고 근데 제가 가정했던 건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못해도 SK하이닉스가 150은 지켜주지 않을까 반토막에서는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을 때 다른 것까지 조정을 받으면 5,800 정도 라인이 제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5,800. 네, 그 네. 정도까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렸어요. 5,200대까지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과매도라고 봅니다. 제가 가정했던 극단적인 상황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리 시장에서 또 가정을 했고 거기다가 지수가 또 더 과도하게 밀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의 투매가 오늘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신용 청산이라든가 뭐 레버리지 청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이 많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기존에도 이런 거죠. 계속 밀리면서 버텼는데 저희가 매도 실익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버텼는데 더 밀려버리니까 모르겠다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 매도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로 보시면 안 돼요. 설사 10% 20%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때 다시 매수할 수 있냐를 보면 그럴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초에 못 파셨던 분들은 대응이 약하고 매매를 잘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빠졌을 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그 보통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매도하지 마시라고 바닥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반등이 나왔죠. 바닥에서는 그래도 한 6, 7%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 환경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네. 유동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오늘 FMC도 있고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키옥시아 실적도 여전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이 강하게 뭐 전고 좀 돌파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 기회가 있습니다. 네, 좌절하면 안 되고요. 근데 다만 그 전부터 현금을 좀 두고 계셨더라면, 현금을 갖고 계셨더라면 이제는 언제 기회를 볼까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근데 그 이제 9천에서 결국에는 5천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표님 네. 급락할 때마다 사실 매도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팔면 과연 실질적인 이득이 기대할 게 있을까? 좀 이왕에 이렇게 빠진 거 차분하게 기다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때 팔 걸. 그렇게 그리고 생각할 수 다시 있죠. 들어갈 걸. 이런 네.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럼 또 그런 기회의 구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포감을 충분히 가질 수 그러니까요. 있죠. 네. 근데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매도 실익이 없다고 한 건 아니었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사인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매일 방송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매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 이때 좀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 반등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뭐 내일이나 모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럼 세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고민하셔도 돼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그때 반등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 두세요. 나는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제는 비중을 좀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드려도 올라가잖아요. 빨간불이 보이잖아요. 그럼 안 팔아요. 신기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업사이드 리스크가 두려워서 안 팔아요. 그래서 빠지고 나면 내가 팔 걸.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마음이야 뭐 너무 네.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선에서 내가 비중을 이번엔 좀 줄여놓고 또 기회가 오면 한 번 더 볼까. 그것들을 상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V자 반등까지는 진짜 쉽지 않다라고 보고 보통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연준의 정책이라든가 완전 그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와서 네. 연준이 정말 대대적인 금융 정책 같은 걸 펼 때 네. 그럴 때 나오거든요. 아니면 대세 상승장에서 네, 네. V가 나오거나. 근데 지금 그런 국면까지는 아니니까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W 뭐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렇거나 아니면 삼중바닥 그런 것들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본다면 반등했을 때 내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 팔고 다 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대응해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주에 만약 반등을 줬을 때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후회가 좀 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네. 막상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상 또 비중을 줄여야지 마음 먹고 있더라도 그 힘든데 어렵죠. 네, 지금 마음을 그렇게 되면 꼭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 줄여본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죠. 대응을 네. 자기 원칙과 전략을 세웠으면 네. 그 전략을 한번 실행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실행을 한번 음. 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한 단계 나아가요. 단 한 주라도 좋습니다. 한 주도 딱 파신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를 판 다음에 내가 이거 진짜 사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딱 갖고 있을 때와 한 주를 팔았을 때 느낌이 네.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가 지수 확인해 보고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 봅니다. 코스피 오늘 결국에 정말 이틀 연속 사상 첫 양시장 동시 서킷 브레이커를 거쳐서 마감가는요 5.98% 마이너스 5.98%입니다. 5663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5천선을 다시 봅니다. 5,663선이고요. 코스닥은 6.12% 하락하고요. 700선 깨졌죠. 662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이었던 5,200선에 비해서는 뭐 400포인트 약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6,000선 오늘 지켜낼 수 있을까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6,000선 결국 크게 차이나게 지켜내지 못했고 5,600선으로 마무리가 되는 코스피, 코스닥은 700선 밑에서 또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의 매물은 출회가 됐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2조 9천억 원, 코스닥에서 4,800억 원 팔았고요.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은 그래도 사주는 흐름,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7원 정도 내려간 1,447원 정도로 비교적 계속해서 좀 안정된 환율 흐름은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100개가 오늘도 채 안 되죠. 90여 개 정도고요. 하락 종목 수 800개가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140여 개 정도 상승, 1,5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분위기 대략적으로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한 18만 원대까지도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20만 원대는 지키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5% 하락이고요. 하이닉스 9%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뭐 14위까지는 전부 파란불이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그래도 1%대 상승해주고 현대모비스가 1%대 상승해준 게 또 빨간불 드물게 보이는 눈에 띄는 종목이네요. 우리 금융지주 0.9% 빨간불 켜냈습니다. HMM과 KTNG도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해주는 흐름 보였고요. 삼양식품도 3%대 주로 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오늘 좀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진칼,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빨간불도 보여집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모두 하락이고 오늘 로봇주가 장 초반부터 괜찮았는데 상승폭은 대폭 줄였지만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빨간불로 마무리. HLB 파마리서치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현대무벡스 로봇 관련 역시 12%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SPG 역시 로봇이죠. 20% 넘는 급등 양상 또 보여줬네요. 삼현 역시 로봇인데요. 11% 상승. 오늘은 로봇이 그래도 지켜줬다. 유일 로보틱스 빨간불이고요. 여기까지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어제 우리가 그 선물 수급 보면서 조금 오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까지는 얘기를 못한다고 말씀해주신 기억은 있긴 있는데 긍정적으로 봤죠. 예. 보긴 봤는데 어제 수급은. 예. 수급은 네. 긍정적으로 봤는데 아침에 잘 가다가 이제 전제 조건은 하이닉스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데 그게 좀 실망을 좀 한 어그러진 걸로 거예요. 보이고 일단은 오늘도 뭐 외국인들은 이 투매장 속에서 그닥 팔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심지어 오전까지만 해도 현물은 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물도 사고 있었고요. 개인들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코스피부터 보시면 외국인들 초창기에는 이제 좀 팔다가
장 중반 우리 이제 막 빠질 때 9시부터 또 한 10시 반까지는 좀 샀습니다. 사다가 그 뒤로 좀 팔고 또 사다가 또 팔고 이렇게 좀 했지만 결론적으로 좀 팔았죠. 한 7천억 800억 정도 팔았고 규모로 보면 개인들이 거의 3조 가까이 팔았으니까 그다음에 연기금은 한 오후 2시 이후에 좀 급속하게 좀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2시 전에는 한 500억 정도 사고 있었는데 2시 이후에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뭐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고 선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7천억 이상 사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시호가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한 1조 1,700억 정도 샀으니까 이게 이제 합쳐서 거의 2조 가까이 이제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 앞으로 좀 더 종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분위기는 아까도 제가 뭐 선물 차트 30분 봉 보여드렸지만 이제 바닥에서 또 다시 돌리는 분위기니까 일단은 또 이 얘기하면 또 화내실 수 있겠지만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 있죠. 어떤 거예요? 내일 또 실적 발표하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중요할 거고 메타. 메타가 발표하나요 내일? 네, 메타 마스. 메타는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투자는 더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금 조달 이슈를 어떻게 얘기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노이즈들, 그러니까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요즘에 뭐 확확 바뀌기 때문에 요즘에 선물 호가를 보면요 거의 종이장 같아요. 한 호가에 뭐 한두 계약밖에 없습니다. 뭐 한 30계약 사면 확 올라갔다가 30계약 팔면 확 빠지고 뭐 이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되게 수급도 얇아요. 얇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지금 오늘도 뭐 레버리지 거래가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그쪽에 대한 얘기들 여전히 조금 다시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폭락이 2번 나오니까 갑자기 또 태세가 바뀌었죠. 뭐 전문 투자자를 도입하겠다는 뭐 그걸 검토하겠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던데 검토만 하지 말고 뭘 좀 해라. 이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요즘 매일매일 많이 나와요. 뭐 변동성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증시 변동성이 레버리지 탓만은 아니다. 뭐 개미 투자자의 역동성의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매일 좀 쏟아지기는 합니다. 어떤 투자자가 네. 내가 너무 역동적이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참, 네. 그 어제 우리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뛴다. 왜 데드캣 바운스 있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내일,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혹시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장 초반에 잠깐 그거였어요. 잠깐 있었죠. 참.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도 구독자분들한테 시황 설명을 쭉 보내드리면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야, 또 못 맞춰서 죄송하다.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죄송한 마음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고 예측을 못하죠. 설마 어제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사실 아까 오후 1시 정도에는요 거의 투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20만 원 깨지니까 순간 18만 원까지 내려가는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분이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량들이 나왔냐면 신용으로 사셨던 분들,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사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계산해 보니까 저기 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30한 5, 6만 원에 사신 분들은 팔아야 돼요. 이제 담보 부족 나오죠. 네. 담보 부족 정도는 거의 녹았을 것 같아요. 녹았죠. 그럼 팔면 없습니다. 팔면은 이제 현금이 얼마 안 남는 거죠. 근데 더 빠지면 어차피 강제 청산이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담보를 대출한 거를 갚을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아예 조금이라도 건지고 그냥 팔 것이 강제 청산 안 당하게 일부 물량이라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대거 나온 게 아마 1시쯤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쨌든 그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의 영향도
하다고 해주셨으니까 두 분 다 뭘 좀 집중적으로 거기서 보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뭘 기대했던 거고 그럼 어쨌든 하락이었으니까 실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뭐에 실망했는지 하나하나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삼성전자 네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시장이 뭐에 주목하고 있는 건 좀 알 수가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어땠던 겁니까, 대표님? 일단 뭐 여러 보고서들에서 언급된 걸 보면 LTA에 대한 구조 관련돼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건 일단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없었다. 예 없었죠. 10여 곳하고 5년간 LTA 요 정도 언급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그래도 대략적인 바운드리 뭐 이제 어떤 작은 물량이 작은 회사들은 가격을 픽스했다. 그다음에 어디를 뭐 약간 좀 바운드리를 좀 네, 줬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안 했었고 또 특별 배당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뭐 주주환원에 대한 예, 얘기도. 주주환에 대한 얘기도 좀 오. 나올 줄 알았는데 둘이 뭉실하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제 예상 실적 대비해서 좀 덜 나온 것도 영향을 줬겠죠. 매출도 좀 덜 나오고 영업이익도 한 4% 정도 덜 나왔는데 안타까운 거는 영업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현금 캐시플로우가 좋아졌는데 키옥시 아마 매각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이 지분 그게 우리 합쳐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90조가 넘었잖아요 지금 30조 이상이 더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일회성이어서 반응을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거 발표하고 나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하이닉스가 먼저 빠졌고 하이닉스가 낙폭을 키우니까 삼성전자가 따라서 빠지는 네네. 형태가 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아직은 그 주주환원 정책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 봐요. 뭐 이제 상장 이후 한 달 이내에는 뭘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 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뭐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회사가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회사는 또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소통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매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도 않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실망을 한 게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매도가 매도를 부른 거죠. 아 네. 그게 이제 어떤 단초가 됐을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급락을 하면서는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대표님의 좀 의견도 듣고 싶은 게 사실 개장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실적은 그랬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하회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60조 5천억 원 나왔는데 전망치가 한 63조에서 65조 요 사이 언저리였기 때문에 60조 나온 거면 물론 하회했지만 실적 다가오면서 보고서들이 조금 60조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보고서들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양전하는 구간도 그렇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컨퍼런스 콜 하고부터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아침에 네. 저는 강하게 빠졌을 때 매수 콜을 했었어요. 아, 네. 지금 좀 아침에 과하다. 강하게 빠졌을 네, 실적 때? 나오자마자 이렇게 빠진 건 이 정도 실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네. 과하다라고 매수 콜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바로 매도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다리자.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반등이 나온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정도도 아니다. 네. 하이닉스가 올라갈 정도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우리가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과도할 때는 매수하지만 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내주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밀릴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뭐 실망감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개인들이 이러는 걸 기대했을 수도 있죠. 주주환원 뭐 말대로 정말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가격 정말 뭐 괜찮다 미래에 우리 뭐 걱정 없다 뭐 이렇게 좀 더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해주길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원인 컨콜이 정말 안 좋았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TA 우리 예전처럼 1년 계약도 아니고 5년 계약이야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도 AI 투자 둔화되는 거 전혀 없는데 괜찮아라고 얘기했고요. 아마 HBM뿐만 아니고 DRAM 낸드도 지금 뭐 쇼티지고 이제 계속 좋아라고 얘기했고 하반기에 빅크로스랑 ASP 다 좋은데 단가 얘기했잖아요. 단가 좋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려했던 게 HBM4였거든요. HBM4 쪽에 수율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양산 수율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HBM4E, HBM5까지도 기술 로드맵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로 우려할 사항이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 마이크론처럼 실적 발표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거의 뭐 40% 이상 무너진 상태에서 이 어닝 컨콜이 하이닉스 주가를 이 정도로 뺄 정도로 정말로 안 좋았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이슈가 좀 같이 붙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이란이 중동의 미국 핵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짜 어닝 컨콜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맞아. 미국 선물이 빠지고 유가가 급등하니까 네.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림 속에서 이 어닝 컨콜이랑 겹쳐버리니까 어닝 컨콜에 대한 게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비락처럼 사람들이 곡해하면서 좀 더 강하게 매도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심리적으로 무너진 것 플러스 레버리지 청산 이게 겹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까지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에 사실 미장 마감될 때만 해도 조금 뭐 대화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조금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다가 미국 시장 마감되고 나서 이런 공격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유가가 좀 튀기 시작했고 그랬죠. 그게 또 겹쳐버렸다. 근데 이번 이란의 중동 공격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개전 이후에 이란이 먼저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시작한 적이 없어요. 때리면 아씨 나도 때릴래. 때리면 나 때릴래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란이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란이 자기가 좀 유리한 고지로 가기 위해서 공격을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만났어요. 근데 네. 그걸 비공개로 이제 공개는 하지 않고 만나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냥 어떤 만남이었다라고 멘트만 했는데 지금까지의 대담 만남 중에서 굉장히 가장 좋았다 대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고 저렇게까지 되니까 시장은 전쟁 조금 더 격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지금 한편에 있는 거예요. 뭐 연결을 지어 보자면 그런 우려도 조금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코와 공격의 이제 강화 사이에서 헷갈리는 건데 기존의 방식과 공식과 달라진 게 이거예요. 기존에는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공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만 기대하면 되냐면 타코만 기대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물러서면 끝나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란이 먼저 건드려 버리면 트럼프의 타코가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이번 계산이 진짜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좀 의외인 게 미국 내 언론들이 무기가 소진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걸 노출시켰잖아요. 네. 무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는 통행료 받아야 되겠고 이럴 때 이란이 먼저 딱 치고 가면서 미국을 흔들리기 되게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요거 이제 물론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것들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첫 공격한 건 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심리를 무너뜨린 요인이 됐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이슈는 아니죠. 긍정 아니죠. 부정이라고 하면 부정이고 뭐 이게 시장의 하락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됐냐라고 하면 그것 또한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저도 공감하는 반대 전쟁이 원인이라고 하면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이런 아니, 부분에 반도체들이 다 대해서는 많이 빠졌어요. 네, 키옥시아도 많이 빠졌고 마이크론도 선물 쪽에서 더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밀리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크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밀리면 그냥 바스켓으로 한국 시장을 밀어버리는 영향들이 같이 벌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화권 아까 좀 짚어봤는데 중화권 쪽은 좋았고 CXMT도 오늘 오르는 거고 그렇죠, 네. 대표님? CXMT는 장중에 한 13% 이상까지 올랐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보니까 CXMT가 한 10.8%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의 하이닉스의 시총이 한 80%까지 온 것 같아요.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이제 CXMT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 시총의 80%까지 왔다.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대비해 봤을 때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실 빠진 수가 것도 맞는 건 아니죠. 밸류에이션 계산. 하긴 그렇게 따지면 지금 거기는 위로 비이성이 붙은 거고 우리는 아래로 비이성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글로벌리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창판 자체가. 예,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핫한 종목이 된 거죠. 인기가 많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뭐 지금 그거에 뭐 사실 CXMT가 너무 많이 오른다고 우리한테 뭐 손해를 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주가만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MS를 얼마나 뺏어갈 거냐라고 이제 막 전망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직설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그럼 그 사이에 놀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놀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급진 표현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MS를 더 지금 증설을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14조 가지고 공장 더 줘봐야 얼마나 더 짓겠냐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위협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게 CXMT 역사를 보면요. 이것 때문에 CXMT 처음에 만들어질 무렵에 우리나라 분들 몇 분이 특허 유출로 구속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전체 공정을 가져가서 판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네. 원래 다 그런 기술은 우리가 이제 문익점이 그 모카씨 가져온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유가. 원래 그렇습니다. 기술이 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술 유출된 게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 커진 건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정부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잘 버티다가 이번에 반도체 쇼티지 때 대박이 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YMTC 관련돼서도 또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낸드 쪽이 더 약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YMTC가 지금 점유율이 13%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이거는 지금 낸드 쪽은 박빙이거든요. 다 이렇게 사실은 한 10%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 점유율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뭐 샌디스크도 들어가고 키옥시아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물론 합치면 거의 한 50% 가까이 될 텐데 나머지 50%를 다 나눠 먹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최근에 트렌드 포스트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은 낸드 가격이 좀 꺾일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고 물량도 좀 더 늘어났다라고 지금 또 자꾸 쇼 예, 그분이 자꾸 말씀하시고 근데 재고 시트에서 이제 체크한 거 보면은 재고 물량이 원래 한 보통 한 5주 정도 돼야 되는데 한 2주 2.6주 네. 정도고요. 여전히 양호한 쇼티지 상황이고 가격도 오히려 내년에 더 올라갈 것 같다 하반기에. 그래서 그 트렌드 포스를 아예 바로 저격하는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을 믿을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근데 오늘 이번에 하이닉스 내용을 보면 낸드 가격도 더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키옥시아가 오늘 예, 엄청 빠졌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 18%에서 오늘 13.6% 빠졌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뭐 삼전 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이 5천까지 다시 한 달 반 만에 9,200, 9,300에서 뭐 굳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수준 자체가 레벨이 그 정도에서 한 달 반 만에 한 3, 4천을 빼는 이 지수가 이런 시장에서 항상 이제 가격적으로 싸다 뭐 매수 관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송구하죠. 그죠? 송구한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액션이라고 하면 산다, 판다, 가만히 있는다. 크게 보면 이 세 개일 테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볼 게 있을까요, 대표님?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걸린 속도보다 조금 빠르긴 한데 올라갈 때도 우리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은. 그거의 부작용이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빠르게 그렇죠. 오른. 네. 지금 우리 주가가 거의 4월 둘째 주, 네. 예, 둘째 주 정도 주가까지 왔거든요. 둘째 주 시작했던 주가랑 그쵸 왔는데, 네. 이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주 만에 고점 찍었거든요.
10주 만에? 10주 만에 지금 5,000포인트 5,600에서 9,385까지 가는데 10주 걸렸습니다. 아, 지금 떨어지는 데는 지금 5주 6주 걸렸죠. 6주. 그러니까 한 달 반, 그죠? 6주째죠. 네. 원래 떨어진 속도가 좀 더 빠르니까 예,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진짜 승부는 여기서부터겠죠. 예,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은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하면 이건 빠질 수는 없는데 그건 사실 어제도 네. 그 의문점은 있었으니까. 근데 네. 오늘 또 빠지니까. 그게 그죠? 수급이죠. 네. 항상 수급이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꼬인 게 풀리거나 뭐 심리가 바뀌거나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 또 미국이 빠지고 미국이 빠지면 우리 또 빠지고 이게 네. 지금 악순환이 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트리거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줘요. 그럼 또 이제 순환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뷰들이 좀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받아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네. 예, 그만큼 투심이 좀 안 좋아졌다. 그리고 롱숏 게임에서 지금 숏이 이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하이닉스 뭐 거의 300만 원 목전까지 갔었잖아요. 시간 왜 그 프리마켓 넥장에서는 300만 원 찍었던 적도 찍었죠. 있고, 그죠? 본장에서는 한 298만 원 이렇게 가다가 지금 가격이 지금 140만 원 이렇게 와 있으니까 진짜 딱 반 이상, 예. 네, 반토막 이상 지금 나 있는 게 오늘 시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파세요. 지금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러다가 올라가면 또 거침없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방에 대한 리스크도 항상 이제 있죠. 말씀하시는데 있죠. 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빠졌는데 가격 얘기하는 게 지금 뭐 무의미하다라고 밸류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어쨌든 가면 갈수록 최근에 싸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죠. 이제는 밸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갈수록 싸지는 건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질수록 밸류적으로 싸지는 건 맞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저는 거죠. 오늘 내일에 벌써 그러니까 그 밸류를 봐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보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삽니다. 그러면 뭐 살 때 펀드에서 매니저가 나 이거 감 좋으니까 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고하고 살까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낙폭과대에 따라서 밸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다 보고를 하겠죠. 펀드 매니저가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가 뭐 그냥 산다 이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다 그 절차가 있는데 그분들은 매수 콜을 주면 주문 내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할 텐데 그때 근거를 대야죠. 근거라는 게 뭐 없이 그냥 반등할 것 같습니다라고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개인분들은 그냥 사고 팔고 하실 수도 네. 있는데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코인이랑 뭐가 다르죠? 코인과 주식이 다른 이유는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 우리 증시 이런 식으로 힘들 때마다 나오는 증안 펀드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물론 집행은 잘 안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 이게 조성된 게 한 11조 가깝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 10조 8천억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뭐 이런 증안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아니면 공매도 부분에 대한 조치가 혹시 이렇게까지 빠지는데 나올까 뭐 이런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채팅창에서도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또 하나 내일 그래서 중요하게 볼 게 삼성전자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현대전자 시장 나오죠. 네네. 그러면 오늘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 영향을 받았다. 일정 부분 시장이 그렇게 친다면 삼성전자에는 뭘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일단 확정 실적이고 잠정 실적 숫자는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컨콜은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이미 서프라이즈가 나왔기도 하고 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뭐 하이닉스 대비해서 뭐 엄청 좋은 얘기들을 할 가능성은 뭐 크진 않죠. 물론 하이닉스의 이제 얘기가 제한됐다면 삼성전자는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얘기, LTE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반등의 트리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보단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해주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나 결국 앞단에서 우리 AI 캐펙스가 견조해라고 하면 뒷단은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그 앞단의 얘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내일에 걸쳐서는 그래도 적어도 트레이딩 바이 관점의 매수는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수급에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레이크가 어떤 얘기냐면 여기 차트를 조금 확대해 주시면 여기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살짝 이제 밑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건 결국 국민연금의 족쇄가 약간 풀렸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점에서 계속 우려했던 거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30%까지 늘어난대. 한국 비중이. 그런데 리밸런싱을 늦췄기 때문에 높아졌다. 그래서 결국 14.8%에서 2.8%까지 투자 비중 늘렸고 SAA라고 전략적 자산 배분이 이제 6%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고 전술적 자산 배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으면 28.8%까지 되는 거였죠. 근데 그때부터는 비중을 이제 줄일 거야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왔는데 네. 그때 비중이 고점에서 30%면 네. 지금은 지수가 거의 한 40% 밀려잖아요. 네.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비중이 20% 밑으로 내려왔으면 이제는 한국 투자 비중을 채울 수 있죠.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걸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외국인들도 여기서 무조건 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밀어낸다고 밀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증한 펀드라든가 정부의 대책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증시의 힘을 좀 받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바텀은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AI 캐펙스가 정말 뭐 충격이 있거나 신용 위기가 정말 온다거나 그런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AI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를 선반영해서 밀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지나치게 공포에 빠져서 막 매도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도는 아니다. 네. 그렇죠.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장 대표님이 다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수급의 연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네. 지금 제가 뭐 파생 얘기 많이 드리지만 어제 오늘 지금 어제도 1조 1천억 정도 샀거든요 선물을. 근데 오늘도 지금 1조 4천억 가까이 늘렸어요. 예, 제가 10분 되면 얘기하려고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3분 남았네. 예, 아마 뭐 크게 숫자는 약간 바뀌더라도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뭐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거의 2조 5천억에서 2조 6천억 가까이를 산 건데 바닥 베팅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또 옵션도 어제도 보면은 푼 매도를 엄청 쳤거든요. 네. 그럼 지금 오늘도 푼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어제도 한 200억대 했고 오늘도 한 250억대 했으니까 합치면 한 500억대 푼 매도를 한 건데 그렇죠. 왜 콜을 안 사고 푼 매도를 하냐? 지금 풋의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겠죠.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풋을 매도를 쳐놓으면 상승이 조금만 나와도 풋의 그 프리미엄은 확 없어집니다. 그래서 콜 매수하는 것보다 풋 매도가 반등이 나올 때는 더 수익이 많이 난다. 네. 근데 어제 매도 쳐놓은 거는 손해 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또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춘 거죠. 뭐 매도 단가를 낮췄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또 거래소 선물 같은 경우도 어제도 매수했는데 오늘도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타기 한 겁니다. 여기도 물량을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은 정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제도 이 얘기했다가 참 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거죠. 항상 근데 변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메타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니까 내일 아침 상황을 좀 보고 또 이제 전략을 수정하든가 해야 되겠는데 저도 이제 장훈희 대표님이랑 의견이 같은 건 V자 반등이 나오기 급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수의 실익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매수 실익이. 네. 그렇죠. 예. 근데 예, 또 이러면 좀 이제 아 내가 지금 살 돈이 어딨냐 뭐 이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다 힘들잖아요. 예. 진짜 안 힘든 분들을 요즘 며칠 사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어, 한 1년 만에 감기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네, 계속 옆에서 이제 출연자분들도 물론 맞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게 책임감이고 당연한 이제 네 직업적인 어떤 의식이고 그렇게 옆에서 보면 해주고 계시는데 틀릴 때가 있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는 맞기가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점점 좀 조심스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러면 그쵸? 이제 자꾸 네. 두리뭉실해지죠. 그러니까 예. 그게 좀 솔직히 말하면 앵커로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요 네, 얘기하는 네. 사이에 3천억이 더 늘었네요. 수급 그래서, 빠지세요. 예, 네. 그래서 1조 7천억까지 늘렸습니다. 음. 예, 그래서 어제 오늘 합산해서 한 2조 9천억 정도 매수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서도 이걸로 뭐 내일을 또 예측하긴 좀 뭐 예, 그렇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 정도면. 네. 예. 뭐 이틀 연속 샀는데 음, 손해 보고 내일 팔진 않을 것 같고. 그래요. 이틀 서킷 브레이커 걸렸는데 그것도 양시장 동시에 설마 내일은 또 이러고선 또 그죠? 내일도 마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진짜 참. 또 하나 뭐 삼성전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말씀 올라오고 많이 있어요.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넥장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예. 요거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감지되는 게 있으세요?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뭐 좀 많이 빠졌다고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사는 게 아닌가. 예, 누가 수급 주체가 좀 중요하긴 한데 보시면 이게 넥스장 거래 그 패턴이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이제 이 정도 빼면 다 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흐름 보고 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내일 실적 확정 실적 또 컨퍼런스 콜 또 보면 FOMC 결과 발표가 있죠. 내일 새벽인 거죠? 네, 있죠. 네. 3시 반. 네. 요게 이제 또 좀 복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거의 동결을 예상하는데 뭐 시타델 쪽, 야데니 쪽 몇몇 곳에서 혹시 깜짝 인상 있을 수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매파적 인상? 매파적 동결? 동결? 뭐 이러면 이것도 저는 시장 아이러니하긴 풀어볼까? 한데 네. 전 인상이 되면 오히려 안정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깜짝 인상이 되면 안정이 그렇죠.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전 좀 거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동결되거나 인하되면 장기채 금리가 더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인상이 되면 장기채 금리가 오히려 내려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캐펙스 관련해서 연동해서 보는 건 10년물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알파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네. 금리를 인상하면 장기채 금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헛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22년에 미국 기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장기 금리는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채 국채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대신에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러면 동결 또는 인하할 때 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안 좋아지냐? 네. 계속 국채 발행을 하는데 못 믿겠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연준이 제동을 걸어주면 오히려 미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을 연준에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파적 동결이 된다고 하거나 오히려 인상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때 금리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케빈 어시가 여기서 비둘기적으로 가는 게 더 안 좋죠. 그러면 지금 당장 전쟁 자금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빚 같은 것들이 늘어났고 이자가 높아졌으니까 차원 발행할 때 이자 비용 훨씬 부담이 늘었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게 훨씬 더 문제다. 빚쟁이가 있는데 빚을 졌어요. 근데
난 평소랑 상관없이 막 방만하게 내가 뭐 이거 써, 막 빚도 잘 안 갚고 막 이것저것 써 그런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내가 진짜 너한테 빚을 갚을 능력을 보여줄게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먼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당장 증시 반응은 만약에 깜짝 인상하거나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잠깐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조적으로 계속 인상하는 추이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지난번에 그 케빈 옷이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말도 좀 발표도 전보다 짧게 하는 편이고 힌트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편이어서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볼 게 많습니다. 메타 얘기는 아까 해주셨고 좋아요. 무슨 얘기 또 해볼까요, 대표님? 네. 네. 파마리소치 얘기할까요? 좋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네. 참, 견조했던 종목이나 섹터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게요. 오늘 같이 험악한 시장에서도 예, 상승세를 유지한 종목이 있는데 이름하여 파마리서치라고. 네. 이름하여. 네, 네. 엄청나게 빠졌죠. 미리 작년 8월부터 한동안은 없어서 못 사는 주식이었는데 예, 쭉 빠지다가 제가 이 무렵에 한번 괜찮아 보입니다 했다가 예, 이렇게 빠져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예, 거의 그 가격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한 40만 원 지금 이제 목표가들은 대부분 한 40만 원대 후반에서 50만 원대로 조정이 많이 됐는데 한 55만 원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실적이 부러진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른 이제 그 스킨 부스터 ECM인가요? 뭐 그 새로운 이제 스킨 부스터가 등장하면서 경쟁 심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예, 작년에 2,200억, 2,100억 정도 벌었죠. 재작년에 1,200억 정도 벌었고 올해 2,700억, 내년에 뭐 3,300억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분기로 보더라도 지금 1분기에 573억, 2분기에 675억 예상하고 있는데 이대로만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여긴 밸류만 뺀 거거든요. 예전에 한 30배까지 봤던 애가 17배까지 빠진 거니까 뭐 일단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시장이 또 나쁘지만 않다라고 하면 예, 뭐 한 40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은 기관이랑 투신,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쪽을 좀 베팅하는 걸로 보이고요. 뭐 오늘 아마 아침에도 아모레퍼시픽이 좋았는데 오늘도 아모레퍼시픽이 예, 한 2.3% 정도. 네. 여기도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맞는데 밸류 부담이 좀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21배가 넘는데 APR 같은 경우도 보면 예, 이렇게 좀 빠져서 오히려 이게 18배까지 좀 빠졌고요. 화장품 sek터 중에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흐름 좋았는데 좀 조정 잘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신기하게 이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 ODM 업체들이 다 하나같이 PER 한 12배 정도에서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높여줄지 여부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어디냐, 뭐 딱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 화장품과 그 다음에 이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로봇주들 좋았죠. 맞아요. 좋았던 이유는 뭐 미국이 중국 로봇 제재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논리는 그냥 2차 전지랑 비슷한 논리죠. 2차 전지 한동안 갔던 논리랑 비슷한 논리. 예, 그래서 레인보우나 SPG 뭐 이런 종목들 좋았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오늘도 플러스 났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로봇 얘기 나오면 현대차보다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반응을 빨리 하는 걸로 보이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같은 날 보합이면 굉장히 잘 지켰죠.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오늘은 생각보다 좀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은 오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게임주의 크래프톤인데 이쪽도 보면은 여기도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서 그런 거예요. 숫자가 잘 나오니까 일단 잘 버티는데 주식으로 매력은 별로 없죠. 보면 잘 안 움직이니까.
예, 마치 이제 국채 흐름 보는 것 같은 국채보다 오히려 좀 변동성이 적죠.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특별하게 종목은 지금 뭐 단알 정도가 지금 오늘 한 6% 올랐는데 이건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 로봇 같은 거는 조금 중소형, 소형 이런 것들이 급등한 종목들 단초반부터 좀 눈에 띄었고 아까 그리고 지금 저는 엔젤 로봇 KTNG 있었나? 같은 네. 경우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KTNG? 예, 네. 여기 워낙 배당도 잘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공기업 중에는 지금 가장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어주 역할도 그리고 실적도 오늘, 되게 네. 꾸준히 좋아요. 아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 담배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담배를 줄인 대신에 다른 나라에 이제 홍삼이나 담배를 좀 많이 팔고 있죠. 예,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보면은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분기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기 좀 어려운데 물론 12월 달에는 이건 이제 결산 때문에 좀 빠지는 걸로 보고 있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23년부터는 24년, 23년 좀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25년부터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부터 뭐가 잘 됐냐면 수출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예.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중독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자기가 피는 것만 피죠. 또 이게 그 약간 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작년 대비 또 한 1% 가까이 1.3% 가까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22%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뭐 나쁠 게 없다. 경기 방어주로는 뭐 이만한 게 또 없지 않나 지금 뭐 방어주 역할로 배당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대안으로 그러니까 현금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좀 짜증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꼭 넣어야 되는 현금 있는 꼴을 못 보는 네, 뭐 그런 이런 분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고 있으시죠. 계시다가 물론 이제 네.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팔기 힘들죠. 현금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인데 물론 주가는 지금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아주 부담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 중에서 셀트리온이 1% 그래도 빨간불 켰어요. 그렇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렇죠. 두 회사가 그나마 삼성은 어제 좀 많이 올랐다 오늘 조금 빠지긴 했는데 셀트리온이 아마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아직 안 했죠. 실적 발표했네요. 실적 발표해가지고 올라왔던 걸로 보이고 여기도 이제 미국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한 것 때문에 아마 3분기부터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에도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ADC 관련된 바이오시밀러죠. 네. 그쪽 관련돼서도 임상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셀트리온이 참 재밌는 주식이긴 한데 지금 사면 또 20만 원 넘어가는 게 또 고비긴 해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대표님 좀 감기 기운 진짜 있으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계속 좀 심하네요. 네 아침보다 티슈로. 더 심해졌어요. 요즘에 어제 박병창 대표님. 대표님하고 박병창 대표님하고 그 여의도 인사이트 했는데 마지막에 그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요즘에 몸 안 좋으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워낙 많으시다고 근데 그거에 감동받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대표님도 좀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빌드업은 아니었어요. 빌드업은 아니었는데 밥도 잘 챙기시라는 의미로 저희 광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리 주물럭 10인분 최초 3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고요. 감칠맛 가득한 비법 양념 오리볶음 5팩입니다. 1인분에 3,980원 꼴로 계산이 되고요. 총 5팩입니다. 국내산 유황오리고 24시간 저온 숙성한 비법 소스가 담겨 있어요. 여름철에 생각나는 든든한 고단백 보양식이고 남은 양념에 볶음밥. 한국인은 또 볶음밥 마지막에 마무리죠.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또 집밥, 야식, 캠핑, 손님상까지 만능 요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려 51%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홍슐랭, 네. 오리 양념구이 10인분입니다. 1인분에 4,000원이 안 되는 꼴이니까 진짜 저렴하게 현행커가 만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홍슐랭? 저도 지금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든 건가? 그럼 홍슐랭, 국내산 홍슐랭 오리 양념구이 10인분, 유황 오리볶음 2kg인데 밥이랑 이렇게 지금 같이 주셨는데 저는 두 분이 꼭꼭 씹어서 드시고 난 다음에 한 입 먹어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삼복 중이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삼복 중인데 오리로도 네 오리 드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좀 색다르게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맛 좋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 요거 들여가셔도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 있고 맛 좋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충분히 꼭꼭 씹어서 네 맛보셨다면 대표님 맛 좀 어떠세요? 저 제육볶음인 줄 알았어요. 제육볶음 같아요? 양념이 그런가 보다. 저는 고기도 순간 제육볶음인 줄 아 알았어요. 그래요? 오리고기 오, 느낌은 오리인데? 아니고 오. 네. 고기가 뭐 잡내 같은 거 전혀 없고 진짜 느낌이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네. 돼지 제육 느낌이에요. 맛있습니다. 양념도 근데 딱 그런 제육 음. 스타일이고 맛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좋아할 스타일. 네.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막 그죠? 오리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제육볶음의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응. 근데 오리예요. 네. 네. 오리예요. 100% 유황 오리인데 이게 약간 양념도 그렇고 살짝 제육볶음의 느낌이 있다. 맞아요. 이해해요. 이게 홍슐랭 씨가 만능 양념을 쓰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달짝지근하고 살짝 매콤한 맛도 씹다 보면 좀 혀를 치고요. 맛있습니다. 밥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근데 살 빼는 데는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밥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맞아. 밥이 계속 들어가는 맛이야. 네, 약간. 예, 네.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살 찌고 싶으신 분들을 위주로. 건강 챙기시려면 끼니를 일단 잘 드셔야 되니까 간편하게 집에서도 좋고 캠핑 가서도 좋고 뭐 여러 면에서 네 오리 주물럭 10인분 3만 원대 구성으로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놀드 파마 4종 셋업 최초 3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바질도 있고요. 되게 시원한 소재로 오, 엄청 거의. 얇네요. 네. 하늘하늘. 하늘하늘 그냥 딱 만져봐도 와 이건 진짜 입으면 시원하겠다 싶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베이지 색과 지금 대표님이 드시는 색은 남자. 카키, 네, 남자 카키색이고 여기 이제 셋업이잖아요. 위에를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깔끔하게. 네. 무릎에 대고 있으니까 시원한데. 소재가 약간, 냉감 네. 소인가? 네, 이렇게 깔끔하게 흰색 그리고 포인트로 그린색, 약간 네 진한 그린색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시원한 반팔 3종의 바지 한 종이고요. 남성은 세 컬러예요. 화이트, 네이비, 그린 거기다가 이제 카키 팬츠. 여성은 역시 세 컬러인데 화이트, 네이비, 라벤더에다가 베이지 팬츠 구성입니다. 흡습 속건 그러니까 약간 땀을 잘 흡수한다. 아유 관심이 많으셨도. 네. 그리고 UV 차단 기능까지 있고요. 기능성 냉감 소재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딱 닫자마자 오 시원한데 하시는 게 딱 그겁니다. 냉감 소재가 있어요. 구김 걱정 없이 세탁기에 돌릴 수 있는 이지케어 상품이고요. 잦은 세탁을 해도 변형 없이 탄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네. 이 셋업도 가격 구성이 진짜 괜찮아요. 3만 원대니까 39,800원이니까 가볍고 시원하게 들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 티를 3장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3장 구성. 네. 면티는 화이트, 네이비, 그린에다가 카키 팬츠. 하나에 그러니까 10,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성은 세 컬러입니다. 화이트, 네이비, 라벤더, 베이지. 남대문 시장보다 싸네. 남자는 카키고 여자는 베이지고. 맞아요. 네. 근데 다 많이 손이 가는 그런 컬러잖아요. 무난하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 반등을 해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매매밖에 없어요. 예, 지금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말씀씩만 부탁드려요, 대표님. 일단 수급 이 정도 빠졌으면 음. 이제 기술적 반등도 그렇고 이 정도면 저가 매수 좀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뭐 연기금이 됐든 외인이 됐든 충분히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제가 굉장한 긍정론자인데 네. 제가 요즘에 오늘 살짝 쫄렸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게 생각하고 느껴졌어요,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평소 예. 톤이랑 좀 그렇죠. 다른. 네. 예, 좀 쫄았죠,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난 이런 게 요즘에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댓글 지표를 보면요. 확실한 얘기를 못 하셔 전문가분들이 자기 생각을. 그 댓글 네. 지표를 보면 거의 바닥인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욕이 많아요. 80%가 욕을 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90% 아니고. 일단 20%는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정도면은 뭐 거의 그쵸. 음. 예, 그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니까. 안 힘드신 분들이 아니 뭐 거의 욕해서 마음 없으니까. 편해질 수 있으면 네. 욕하셔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욕도 하고 뭐 나라님 욕도 하고 그러고 사는 네. 건데 저 따위야 뭐 욕해도 괜찮습니다. 아유, 그래도 욕하지 마시고 조금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더 감사하겠죠. 그래도 뭐 비판 받을 거 있으면 달게 또 그럼요. 받겠습니다. 그럼요. 네, 대표님 한 말씀. 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동트기 전 그 어둠이 가장 칠같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싶고 모두가 원망스럽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 상황을 딱 직시하시고 지금 상황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시장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고급지게 얘기해야 되는데. 두 분만의 매력이 또 다르고 다 각자 또 매력이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매력이 있죠. 근데 댓글 보신 것처럼 우와 KT 파크님이 그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는 말을 지금 해주셨어요. 네, 저한테 선혜 씨 아이고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는 말을 믿고 있는데 네, 뭐 저 다말한 말도 그러니까 저에 대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까 오프닝부터 말씀드렸는데 진짜 증시 역사에 여러모로 남을 2026년 또 7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이건희 대표님, 장호진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죠.